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유행처럼 돌아가고 있는 말이고요. 누구나 한 번씩은 되뇌어 봤을 만한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대부분의 선생님들은요, 모범생 출신이시죠. 그리고 참 책임감이 강하시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야 될 일을 알아서 척척척 하시는 성실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참교사는 단명한다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약간 스스로를 나 여기까지만 해, 여기까지만 하자, 이 정도도 충분해 하고 읊조릴 수 있게끔 해주는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교과서 이외에 있는 것, 또 교육청 지침 이외에 있는 것들을 하게 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교사 개개인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참교사라 하면 그 노력을 더 많이 쏟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노력을 많이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많이 받는다든지, 또 그 노력에 비해서 성과가 이 성과라고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성과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든지 하면 교사 자신도 실망하지만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는 책 한두 권을 정해서 교육과정 모두 재구성해서 아이들과 같이 좀 재미있는 활동들을 했었어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 조금 딱딱하고 지루하고 재미없을 때는 관련된 내용을 싣고 있는 연관된 동화책을 가지고 와서 전체 활동으로도 하고 한 학기 한 권 책 읽기에 관련된 어떤 활동들을 짜기도 했는데 그러려면 진짜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제가 이제 교과서 한 권을 새로 집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학습지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야 되고 아이들 모둠 구성하는 거나 또 프로젝트를 구성함에 있어서 주의해야 될 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제 노력이 아주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는 참 재미있게 했지만 지금 하라고 하면 저는 약간 주춤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디서 어떻게 민원이 들어올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책을 활용한 프로젝트 교육은 참 좋아요. 장점이 단점보다 훨씬 많고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몇몇 학부모님들은 싫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불편한 부분도 있고 아이들이 학교 숙제가 생기기 때문에 시간 소요가 많이 된다고 느끼실 수도 있고, 또 모둠 안에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부분도 있고, 또는 왜 교과서 안 가르치고 너는 다른 걸 갖고 와서 가르치려고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활동을 구성하기 전에 이러면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난 뭐라고 말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안 하게 된다는 거죠. 하는 활동을 10개 중에 2-3개밖에 할 수 없다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기도 한데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나 그렇게 활동 구성을 할 때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얻은 게 뭐였지? 나는 월급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인정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에 대한 어떤 자부심 정도, 또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모습, 그 정도인데 그래, 참교사는 단명하니까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생님들께서 비슷한 생각을 하시고, 내가 들인 노력에 비해서 성과라든가 인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는 학교 환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교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말로 일어나서 자리에 앉아라 외에는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고요. 교감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린다든가 또는 학교 보안관분의 도움을 얻을 수는 있지만 교사가 잡아서 앉힌다든가 아니면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아이가 좀 진정이 되면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그런 상황이 됐는지는 알 수가 있겠으나 전문적인 상담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사의 경우는 아이의 원인 파악까지는 사실은 힘들거든요. 상담 교사가 상주에 있는 학교가 사실 많지가 않고 아이를 물리적으로 제지를 하거나 했을 경우는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위험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그냥 참으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참 안타깝고요. 예를 들어 근데 학부모님께서 좀 협조적이신 분이라면 이런 상황이 몇 번 반복이 되면 학부모님께 말씀을 드리고 전문적인 상담을 권유해 드릴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학부모님은 그런 전문적인 상담을 권유해 드렸을 때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제 저희는 반뽑기를 하고 기도를 하죠. 올해는 너무 힘든 친구는 없었으면,
어떻게 보면 운의 1년을 맡기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퇴사 고민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젊은 선생님들, 뭐 한 10년 차 이내에 젊은 분들은 이직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일 첫 번째로는 급여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급여가 오르지 않고 있고요. 물가 상승률이 3.5%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뭐 1% 내외로 오르니까 사실상 삭감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게 몇 년간 누적이 되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하고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똑같이 친구들과 같이 발령을 받았어요. 뭐 친구는 대기업 입사를 했고 저희는 교사가 되었는데 한 10년 지나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고, 대부분의 이제 교사들은 공부를 웬만큼 했던 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에 대한 또 물질적인 대가가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저희 선배 세대만 해도 연금이라는 메리트가 있었어요. 근데 저희도 연금 개혁이 한번 됐고 밑으로 갈수록 그게 더 심해져서 연금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국민연금만큼도 안 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직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 환경인데, 교사에 대한 그 신뢰도가 많이 떨어졌고 사회적인 지위도 어떻게 보면 많이 내려간 거나 마찬가지여서 예전과는 좀 다른 분위기가 교사들을 좀 지치게 하고 또 그 부분이 이직으로까지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젊은 후배들, 신규들 보면 저조차도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여기서 고생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을 만큼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죠. 저희끼리 모이면 얘기를 하기도 해요. 우리 그만두면 뭐 할까? 너무 슬픈 현실이죠. 사실은 가르치고 학교에서 아이들과 있는 걸 다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현실적인 부분과 맞닿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교육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고민도 많이 했고요.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행위,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요. 제가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 또 저희 집 아이들을 봤을 때 나는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라는 좀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가 온전한 사회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잘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어른으로 키워나가는 게 저희의 목적과 책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엄마로서, 교사로서 또는 작가로서 저의 어떻게 보면 책무성인 것 같기도 하고요. 구독자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필요한 교육은 무엇이고, 이 시대에 필요한 학교 교육, 이 시대에 필요한 가정 교육은 무엇인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고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